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2020년 계약이 종료되는 TSMC의 애플 아이폰의 AP 생산 계약, 이 시장을 놓고 삼성전자와 TSMC는 제격도를 한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5년 전에 승리를 했죠. TSMC가. 삼성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생산에 대한 독점 계약이 있었는데 5년 전에 이때 삼성전자는 지고 TSMC는 승리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TSMC는 5년 전인 2015년도에 삼성전자와의 애플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수주전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2020년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TSMC와 애플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수주전에 뛰어들게 됐죠. 2일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TSMC는 애플의 아이폰 AP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2020년을 끝으로 애플과 TSMC와의 독점 계약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가 좀 왔어요. 어떤 변화가 왔느냐? 애플이 공급처 다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공급처 다변화를 원해도 애플이 원하는 만큼의 성능이나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모든 게 되지 않겠죠. 그런데 삼성은 그동안 이 단점들을 계속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는데,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퀄컴, 애플 등 미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공급처 다변화를 원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동안 대만 업체들이 생산과 패키징, 테스트 등 후공정 분야를 점담한 만큼 한국 및 중국 기업에 기회를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특히 OLED 패널 같은 경우는 BOE를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단 알아봐야 될 거, 삼성의 애플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이전에 TSMC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생산을 했어요. 이 내용을 좀 알아보자면 계속적으로 삼성 아이폰이 나온 뒤에 계속적으로 나눠 생산을 했는데 아이폰이 2007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쭉 계속 생산했다가 2015년도에 TSMC로 무게중심이 확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왜 TSMC가 애플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독점하게 되었을까요? 그 승부를 가른 것은 다름 아닌 패키징 공정입니다. 즉, 패키징 공정이란 말 그대로 팩, 쌓는 거예요. 우리가 팩한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에 팩하고 물건을 쌓고 그게 다 팩이거든요. 그래서 패키징이라고 그래서 반도체의 포장을 쌓는 작업을 패키징이라고 그래요. 이는 반도체 칩이 외부의 신호를 주고받는 길을 만들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같이 한다라는 거죠. TSMC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FOWLP라는 기술을 앞세워서 2020년까지 삼성 AP 독점 생산 계약을 이때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 그 FO는 입출력 단자 배선을 칩 바깥으로 빼내서 IO를 늘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WLP라는 것은 웨이퍼를 자르지 않고 범핑과 재배선 공정을 한 번에 다수의 칩을 패키징하는 기술이에요. 이 두 기술을 합치면 패키지, 인쇄 회로 기판이 필요 없고 공정 횟수를 단축해서 원가 절감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애플과 같은 경우는 패키징으로 비용 그리고 성능 부분에서 개선을 이룬 TSMC를 선택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TSMC는 해당 기술을 독자적인 브랜드로 만들었어요.
인포 WLP라고 그래서 그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개선 작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뤄 나가고 있죠. 그러면 왜 삼성이 패키징 기술에서 뒤처졌을까요? 당시 삼성전자는 후공정에 속하는 패키징보다는 전공정, 말하자면 그 기술력 그 자체로 관심을 두면서 관련 기술력이 TSMC보다 뒤처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 이후에 절치부심을 하게 되죠. 자체적인 패키징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삼성전기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라고 해서 자체적인 FOWLP 기술 개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 PLP는 WLP와 달리 사각형의 패널을 활용해서 패키징을 하는 방식인데 삼성전기는 FOPLP를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2018년도 갤럭시 워치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이 기술을 적용해서 검증을 일단 받았어요.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반도체 비전 2030을 선언을 해서 시스템 반도체 강화에 열을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 가장 중심에는 파운드리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 삼성전기의 패키징 사업인 PLP 사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시켰죠. 이는 삼성전자가 삼성전기보다 연구개발, R&D 및 설비 투자 여력이 더 있다라는 판단 때문이었는데 반도체 사업부와의 연결성도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 패키징 사업이 삼성전기에는 조금 생뚱맞아요. 그런데 이 패키징 사업이 삼성전자에 오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적자예요. 이 패키징 사업이 삼성전기 입장으로. 그런데 삼성전자와 합쳐져서 시너지를 갖게 되면 이 적자가 그 안으로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패키징 사업은 삼성전자가 품는 게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는 아이폰 AP 생산을 따내기 위해서 패키징 사업을 더욱더 개선하고 집중하고 있죠. 패키징 전문 업체인 네페스하고도 협업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보는 게 애플의 모든 사업을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사업을 따려고 한다면 결국은 패키징 사업이에요.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이폰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계약은 결국 삼성전자와 TSMC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EUV 공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EUV 공정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결국은 삼성전자, TSMC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되지 않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저 개인적으로는 실력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또 뭐냐? 5년 전과 마찬가지로 패키징 기술에서 승부가 가릴 수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얼마나 이 패키징 사업에서 TSMC와 격차가 줄였는지가 큰 관건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엄격하게 말하자면 여전히 기존에도 해왔던 TSMC가 우세하다는 평가도 많죠. 그런데 이번 계약을 떠나 미래를 위해서 패키징 기술 확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TSMC와 삼성전자는 지난달 나란히 퀄컴의 5세대 이동통신 모뎀 칩 공급 계약을 맺었죠. 두 회사는 EUV 공정을 도입한 유일이 아니죠. 두 업체니까 유일한 업체로서 7나노 공정부터 지금 양강 체제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부품 자체가 체격 차이가 엄청나요. TSMC가 엄청 크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선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삼성 그 자체의 크기는 TSMC보다 훨씬 크고 더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향후 퀄컴, 애플 등과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대형 고객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5년 만에 다시 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되면 다시 계약이 돼야 되는데 그 계약이 2020년이 되거든요. 아니면 애플이 삼성과 TSMC를 공동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TSMC를 확 눌러버리는 게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공동 수주를 받고 그 삼성의 그 수주 영역을 더욱더 넓혀서 TSMC를 갉아먹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지식을 많이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